예, 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 강의 어떻게 재밌으십니까? 예. 그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강의죠. 예, 예, 정말 어디서 듣기 어려운 강의고요. 이런 거의 강의는 일정 레벨 이상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실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밖에. 일단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까지 잘 들으시고요. 아까 시작할 땐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강좌 간단히 안내 조금만 드리고 들어갈게요. 아까 이거는 대충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시작하는 디벨로퍼 강의. 이 강의는 4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6월 20일까지 총 10주간에 걸쳐서 4시간씩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니까 오늘 이제 끝나고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등록하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얼리버드 할인가로 해서 등록 가능하시니까 140만 원에 등록 가능하시니까 현재 핸드폰으로 지금 안내드린 그 교환 QR 코드 연결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4층 내려오셔서 수강 신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디벨로퍼 하시게 되면 어쨌든지 간에 지금 교수님 강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한 10주간 들으시기도 할 거고요. 이후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진짜로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하고요. 오늘 강의 마지막 1시간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그 디벨로퍼까지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다시 드리려고 잠깐 올라갔고요. 예, 여기다 내리고 이제 교수님 마지막 강의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잠깐 내려가고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저를 모르죠, 사실은 여러분이. 그죠? 처음 뵙죠? 아시는 분이 있어요. 모르죠, 그죠? 처음 뵙죠? 아, 그래요? CEO 때. 들으셨어요? CEO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몇 분 안 되네? CEO, CEO 때 들으셨네. 그럼 아시는데 얼굴 아시겠네요? 인강으로 들으셔가지고. CEO 때는 강의를 좀 잘 하던가요? 잠깐 왔다 가가지고, 별로였나 봐, 웃으는 표정이. 그때는 이제 정책 얘기했죠. 정책. 좀 아쉬워. 그 수업은. 잠깐 하다가 나가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쉬워. 그 들을 때는 굉장히 잘 들은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현상은 뭘까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 사람 치고, 나빴다는 얘기 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좋다고 그랬지. 근데 기억을 못해서 그런 거지. 하루 지나면 68% 잊어버린다는데 벌써 지금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어, 오, 이런 팬들도 있네요. 우리 에벨탑이라고, 응? 품절됐어요? 여기 내가 몇 권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냥 한 500 몇 권 찍었는데, 왜냐면 그게 이제 정책이라 한도가 잘 나갔어요. 근데 내가 거기 출판사에 아직 재고 남은 게 몇 권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다 좀 갖다 놓으려고 그래. 애들 사람들이 필요하면 보시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구매할 사람은 나중에 여기 갖다 놓으면 여기 놔둘 테니까 그때 사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그 책도 잘 나갔어요. 잘 사셨네요. 출판 기념회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아시는 분 다각적으로 아시는데 이렇게 책으로도 아는 분, 시효까지 아시는 분, 현업에서 아시는 분 이렇게 다각적으로 아시는데 제 나름대로 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보다 지금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디벨로퍼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저를 웬만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무조건이라보다는 저하고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회원 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모든 그 수업을 어떤 수업을 들어도 관계없어. 거기는 자격이 무조건 주어지는 바예요. 저랑 인연을 맺으면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렇지만 100여 명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2달이나 석 달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 모이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제 수업을 어디서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학교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모여서 자기들이 이제 정보 교환하고 있고 디벨로퍼만 들은 사람들 에듀윌에서 디벨로퍼 과정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사회 그 교육원에서도 하는데 에듀윌에서 제일 이제 애정을 갖고 해요. 에듀윌은 디벨로퍼 저기 이수한 사람들의 모임인 에벨탑이라고 있어요. 에벨탑. 에벨탑이 지금 아마 여러분이 만약 그 수업을 듣는다면 9기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8기까지 했으니까 평균 그거는 이제 20명 이상은 안 돼요. 숫자가 많으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10명, 열 몇 명인가 될게요, 평균. 그러니까 10명 제일 좋아. 10명 정도가 제일 좋아. 얘기하기도 좋고. 왜냐하면 이 수업 자체가 굉장히 전문적이잖아요. 10명 정도 계속 하기가 좋아지고 지금 거기 8기가 끝났으니까 거기도 한 100여 명 있겠네요. 평균 10명이 좀 넘구나. 제일 많이 올 때 24명까지 왔었으니까. 거기에 지금 8기가 끝나고 이제 지금이 9기 시작이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벨탑이라는 멤버하고. 에벨탑하고 지금 말하는 이제 여기 라인이 아까 그 모임이 Q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Q라인, 얘 합해서 한 200몇 가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학대에 가면서 부동산에 관심 있고 부동산의 교육을 들은 사람들이 특히 중개업 뭐 이렇게 뭐 애들 같은 데서 중개업을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 우리 학교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당신 학교 어디 출신이야? 나는 한양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부동산 어디 출신인데 그러면 중개업은 에벨탑에서 배웠는데 인강업을 배워서 뭐 이러잖아요. 그 자기 소속감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그 소속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창구들이에요. 그럼 거기 와서 이제 인사하다 보니까 현지 공무원도 있고 뭐 현지 교수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멤버들 교류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씩 부동산 모임 간다는데 어디가 그러면 나 그 중개 그 공부할 때 뭐 그때 그 같이 학습했던 친구들 모임 가 이것도 있겠지만은 부동산 모임 어디 가면 어디가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데 관심 있으면은 뭐 같은 모임 공지 같은 거 할 때 오셔서 인사도 하면서 정보도 교류하고 그거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떤 무슨 저기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모임도 딱 그렇게 돼 있어. 그날 먹은 거 자기들끼리 알아서 계산하고 그냥 끝나는 거 그렇게 돼 있어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더 낼걸 모임에서. 그 이제 회비로 모으는 거야 그게. 1,000원인가 내는 게 회비가. 그래서 지금 회비가 4,000원 모였다든가 뭐.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그 뭐지 막 멤버들이 막 신규 멤버도 오고 그러니까 그것도 모임도 2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저번에 한번 해봤더니 그 테이블 이렇게 식당에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끼리만 얘기해. 그래서 한 10대명만 모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정도 모임을 계속 하고 있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내 백그라운드도 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이 수업을 들어도 똑같아요. 이 수업을 들어도 어차피 그 Q라인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한 번이라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쪽에서 들은 수업이라는 걸 들어보시면 알아요. 나에 대해서 학교 수업을 듣든 여기 수업을 듣든 다른 쪽에서 들어보면은 저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서 보기로 하고.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단계별 절차예요. 그 4단계로 나눠졌죠. 개발사가 4단계로 기획 단계, 계획 단계, 사업 단계, 정산 단계 4단계잖아요. 그죠? 거기 없어요? 거기에 있어. 제일 제일 뒤쪽에 2강 제일 뒤쪽에 있어요. 2강 제일 뒤쪽에. 2강 제일 뒤쪽에. 여기 전체 절차예요. 절차. 그럼 봐요. 토지 정보를 접수해야 되죠. 제일 처음에. 그죠? 부동산 개발사 하려면은. 근데 토지가 있는 사람은 정보 접수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 토지 있는데.
자기 토지에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없는 사람 정보를 접수해야 되는데 이 접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개사를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사도 이 역할을 한다는 거지. 디벨롭에 있어서. 그래서 혹시라도 동네 중개를 하거나 또는 토지 중개를 하거나 이렇다 할 때는 디벨롭하고 관계가 맺으면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정보 접수할 때. 그럼 디벨로퍼는 토지 정보가 아까 토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토지를 찾아달라고 하겠냐면 본인이 직접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개하는 분들한테 계속 아까 얘기했죠. 그 저기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할 때 그 토지만 팀이 있다고 토지만 다는 그 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로 간다고? 중개업소 찾아가 가지고 정보 주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하는 사람도 그 내용을 알면은 훨씬 빠르잖아. 그래서 토지 이쪽은 이제 토지 정보를 접수한 거고 토지 정보를 접수하면 디벨로퍼는 반드시 부동산은 반드시 이건 조건이야. 반드시 어디 간다? 현장을 가봐야 된다. 현장을 보지 않는 디벨로퍼, 현장을 보지 않는 부동산 중개업소 전부 다 사입이다. 제 지간입니다. 현장을 모르는 부동산 중개, 개발, 컨설팅 전부 다 사입이다. 부동산 딱 배우면 뭐부터 배워요? 임장 활동. 그죠? 현장을 안 보고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야. 현장부터 간다. 그래서 뭐 조사한다? 입지. 주변 입지. 입지를 다른 말로 편익이라고 해요. 편익 분석을 한다.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막 분석한다. 근데 편익 중에서 1번이 뭐냐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분석부터 한다. 막 도로가 어떻고 막 이런 거 한다. 굉장히 중요한 게. 그다음에 이제 시장성 분석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대충 보니까 그 동네에 부동산 있을 거 아니야.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뭐 아파트는 평당 얼마고 상가는 얼마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분석해 보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은 얼마쯤 받을 수 있겠다. 단독주택 다세대면 얼마쯤 받을 수 있겠다.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시장 분석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대충 뭐가 나오냐면요.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시장 분석 뭐가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땅을 보고 현장 분석해보고 편익 분석해보니 여기다 어떤 시설을 지은 게 가장 좋겠다는 답을 먼저 찾는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찾았어요. 그럼 그것을 분양했을 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겠구나까지 찾을 수 있겠죠. 시장 분석하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중개사무소 물어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이거 하는데 복잡하지 않잖아. 물론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은 목적이 개발 사업이니까 개발 사업에 맞게끔 테크니컬한 부분은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근데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오케이, 딱 됐어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생각까지 갖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획 단계라고 그래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인허가를 받으니까 법률 분석하는 거야. 법률 분석. 공법이라 해서 인허가는 공법인데 법률 분석하는데 이것도 간단해요. 아까 말한 대로 뭘만 보면 된다고 이것은 딱 이거 보면 된다고. 건축물의 종류, 용적률, 건폐율, 높이 요거만 확인하면 돼. 간단해. 인허가할 때 요거만. 요게 토지가 있는데 요게 내가 하고자 하는 건축물 즉 아파트를 하겠다는데 아파트 하는데 오케이. 그럼 하면 되잖아 아파트. 그죠? 토지를 분석해 봤더니 토지 용도지역 분석하는 거예요. 용도지역 분석을 했더니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용도 분석 요 내용 나오잖아. 주거지역 그러면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용적률이 155, 100에서부터 300까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파트 하면 그만 하면 돼. 이거 그때부터 건축이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그럼 건축 사업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간단해.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안 맞아. 아파트에는 아파트 간대. 그러면 여기서 용도 지역에 대한 변경을 하든 재정을 하든 뭐 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토지 인허가고 요건 건축 인허가로 했으니까. 요 시스템 알면 된다고. 어렵지 않다고. 요것은 대부분 다 뭐라고 표현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만 알면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 시스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봐. 자, 여기다 딱 해놓을게요. 자, 우리가 가장 저기 한 게 뭐냐면은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용적률 제일 높은 게 1,500%.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중심상업. 제일 높은 게 1,300은 뭐야? 일반 상업.
일반 상업. 그다음에 1,100은 유통상업. 유통상업이죠? 900은 근린상업. 그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 몇이 있어? 500. 500 뭐예요? 준주거. 오케이? 예? 400은 중공업. 350은 일반공업. 그다음에 300은 전용공업하고 일반 주거 3종. 맞죠? 250은 일반 주거 2종. 200은 일반 주거 1종. 오케이? 그다음에 150은 전용 2종. 100은 전용 1종. 그다음에 자연 녹지. 관리지역. 오케이? 그다음에 80. 나머지죠. 나머지. 이게 저기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농림지역 뭐 이쪽이죠. 다 이쪽이죠, 이제. 그죠? 대충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연 녹지라는 땅이 있어요. 자연 녹지 땅이. 아파트 지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주거 3종이 가야 돼. 자연 녹지 아파트 지으려면 그러면 다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상승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파트 지으려면. 그러면 자연 녹지 아파트 지으려니 인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지구단위 변경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절차는 뭐 이렇게 받겠지. 절차는 밟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얼마지? 여기 100이었잖아요. 100이 300이 됐으니까 용적률이 땅값 엄청 뛰었죠. 여기만 해도 인허가 받고 나서 분양 안 해도 되겠죠. 땅값 자체가 올라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땅 분양하고 돈 벌고 아파트 질 거 아니야 여기서. 아파트 지어서 돈 벌고 이게 개발 사업이라니까. 여기 성남시 도시 백현동 무슨 개발 사업 막 이게 있잖아요. 그게 자연 녹지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다섯 단계, 여섯 단계, 일곱 단계 뛰었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그럼 봐요. 요것은 더 이상 어렵게 없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 종로 쪽하고 상암동 쪽하고 여의도 쪽하고. 여기 해당돼요.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우리나라는. 자 그러면은 내 땅을 가지고 자연 녹지를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야. 이렇게 인허가. 그러면은 제일 싼 땅을 제일 비싸게 받아버렸어. 그죠? 안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되더라는 거지 이런 것들도. 뭐 하면 되냐면 도시개발 사업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무슨 개발 사업이에요? 대무슨동 도시개발 이렇게 표현하잖아. 방법이 있더라는 거지. 방법이 이렇게. 요거 알겠죠 시스템. 그럼 이쪽에 해당되는 땅들이 다 개발 대상의 땅이 되는 거죠. 이쪽은 개발이 완성된 땅인 거죠. 그죠? 여기 토지개발 사업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여기서 가면니까 별로 중요한 거 없어. 뭐예요? 용도지역을 통해서 용적률 받는 거지. 용적률 몇 받느냐가 중요하죠. 자, 재건축 사업은 어디에 있냐면은 전용 일반 1종. 여기에 대부분 다 재개발이 있어요. 단독주택. 그럼 이것을 2종, 3종을 해서 용적률 300 받아가지고 남는 영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허가할 때 뭘 따지겠어? 1종을 3종을 해줘도 되나? 용적률 먹을 텐데? 그럼 용적률 네가 100에서 300을 먹었어? 그러면 네가 얼마나 먹는가? 200을 더 먹었으니 돈을 벌었네. 땅 중에 가만히 앉아서? 그죠? 땅을 그 돈 벌었잖아. 그 돈에 대해 토해내야 돼? 안 토해내야 돼? 그게 개발 부담금. 이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토해내라. 근데 실제로 막 공사하고 뭐하다 보니까 돈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조금만 토해내. 이런 거지 일종의.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재건축도 마찬가지. 재건축도.
지금도 맞죠. 그러니 토지 개발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쪽 땅보다 이쪽 땅이 더 욕심이 많겠죠. 이쪽 땅 욕심이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여기 무슨 냐면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주로 이 백 근처에 있는 거. 그러면 여기 뭐냐면 자연 녹지 있죠. 관리 지역 있죠. 이 땅이 관심이 많겠지. 그럼 이 땅을 소개할 때 이 땅이 이렇게 된다는 전제로 소개할 수 있어야 땅에 대한 매력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이해하면 다 이해한다는 거지. 자연 녹지는 자 봐요. 토지할 때 토지하신 분들 봐요. 땅이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은 서울의 제일 끝에가 보존 녹지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끝은 아니 봐요. 그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게 뭐냐면 중간 단계 여기가 생산 녹지라. 그리고 서울 그러니까 도시 근처에 있는 여기가 자연 녹지라. 여기 도시지 이제.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게 뭐다? 도시 팽창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게 무슨 구역?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는 자연 녹지다, 생산 녹지다, 보존 녹지다? 자연 녹지다. 그죠? 그럼 여기에 그린벨트 있다는 얘기야. 여기. 그린벨트. 그죠? 서울시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 신도시 개발. 그러면 주로 이제 신도시 개발하니까 이 상업지역 일부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 주거 3종 일부 요거 한다는 게 아니야. 신도시 만들 때 뭐가 이것이 그러니까 그린벨트 해제돼서 일단 한 마디 수익이 났지. 그다음에 그것을 뭘로 만든다고요? 요거 아니면은 여기까지 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린벨트의 토지를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해제된다 전제가 되면은 그 서리풀 아니에요, 서리풀 신도시 2만 세대 만든다는 거. 정보가 많잖아요, 정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이 땅은 해제됐어? 그럼 이 땅을 가지고 뭐 해야 돼? 아파트를 짓거나 상가를 짓는. 만약 상가를 짓는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 떼어버리잖아요, 땅값이. 이 메커니즘 이해돼요? 이 메커니즘을 이해 못하면 토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인허가라고, 인허가. 그러니까 내가 인허가를 상대할 때는 요걸 가지고 상대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시구청 들어가서 상대할 때 요거 가지고. 내가 토지 가지고 누구하고 대화할 때, 개발사업 대화할 때 요걸로 그래서 자연녹지 상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이렇게 띄어버리니까. 그러니 봐, 이거 여기서 자연녹지를 가지고 준주거제만 했으니까 아까 그 무슨 개발사업인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계 띄었으니 누가 돈 번 거예요? 토지주 엄청 돈 벌었죠. 이걸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누가 협박해서 해줬다고 그랬잖아. 이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냐고 이거 묻는 거잖아요. 되더라는 거지. 토지 인허가는 되더라는 거지. 다시 여러분 뚝섬이죠, 뚝섬. 뚝섬 유원지 들어봤어요 혹시? 옛날에 거기 골프 연습장 있고 제가 92년도 91년도에 여기서 골프를 처음 배웠다니까. 처음 배웠다면 연습을 거기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원지가. 그럼 뭘로 생겼어요 지금? 서울 숲. 그리고 거기에 고급 주상복합이 올라가 있죠. 다시 거기에 자연 녹지였거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단계 떼어버렸다니까. 일반 상업지로 바꿔줬잖아요. 그게 그 땅이잖아. 저기 한전, 상섬도 한전 땅 있죠. 그게 일반 주거 3종이었어요. 이때만 해도 땅값이 얼마 안 됐어. 근데 한전 땅을 일반 상업용으로 바꿨어. 땅값이 10조가 돼버린 거야. 이게 한전 땅이잖아요. 지금 누가 들어갔어요 여기? 현대 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현대가 막 뭐 100 몇 층 해달라니까 안 된다, 해달라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네 다시 돌려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로 또 돌아가. 그러면 10조 줘놓고 일로 돌아가 버리면 할 거야. 이 메커니즘 이해돼요? 이게 인허가라고, 이게 인허가. 그러니까 그 인허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분석이 되잖아 이제. 그럼 다시 정리. 내 땅은 몇 단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인허가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허가는 보통이 의견, 입안, 협의,
심의, 결정 이래야 돼 순서가. 여기서 일단 입안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안해달라고 이제 청구할 거 아니에요. 제안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인허가 신청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이 의회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원 심의하고 그리고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순서가. 그럼 할 때마다 의견 나와서 야, 네 말 하니까 뭔가 보완해야 돼. 아니야, 수정해야 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여기서 막 요 가는데 무지 많이 조건들이 막 붙겠지. 그죠? 근데 이 결정권자를 내가 잘 알아. 이 사람이 제안해놓고 누구 찾아가? 찾아가 여기를 권자님 나 올렸어 이번에 좀 잘 봐줘. 그럼 이 사람 뭐 하겠어요? 싹 불러가지고 야, 네? 알았지? 그러면 제안 여기 수정 넣어 안 넣어? 보완해 안 해? 오케이 땡큐 하고 하루만 끝내고 조금 해보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인허가 시스템. 자, 인허가 알았지? 분야 알았지? 다 끝났네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테크니컬 공부할 거니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인허가 분석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허가 문제 없다. 우리는 5단계 갈 수 있다. 인허가 문제 없다. 그다음에 분양 시장 보니까 시장 괜찮다. 그럼 뭐 해본다고? 가설계 본다고. 가설계 본다고. 가설계는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토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토지하고 용적률만 있으면 한번 해볼래요? 200평 땅이 있어요. 용적률 200 나와요. 몇 평 지을 수 있다고? 200평이니까 400평 지을 수 있다고. 400평은 40평짜리 10개 지을 수 있다고. 끝났잖아. 그럼 가설계 이게 가설계야. 설계사무소 필요 없죠. 주유소 부지가 200평 있다고. 준주건에 용적률이 500 나오네. 그럼 말 그냥 1000평 지을 수 있네. 그지? 그럼 100평짜리 10개. 10평짜리 100개. 끝났잖아. 그럼 여기 토지비, 공사비 하면 뭐가 돼? 이제 비용 나왔잖아. 분양가를 봤더니 주변에 얼마 받아. 비교해봤더니 분양가 이거 받으면 돼요. 끝나버렸잖아. 사업성. 가서 이렇게 끝. 사업성 무슨 끝. 여기가 무슨 단계? 기획 단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 들고 가는 거야. 기획 단계 들고. 이제 딱 이 기획서 들고 계획서 들고 가는 거야. 누구한테 가? 이번 누구한테 가? 네 사람. 1번 누구? 토지주한테 가가지고 내 분석해보니 네가 평당 1,000만 원 부르는데 내가 분석해보니까 1,000만 원 너무 비싼 것 같아. 한 800원 팔 수 있겠느냐? 협의할 수 있겠죠. 근데 딱 보니까 1,000만 원 부르는데 어머나? 이거 2,000만 원 불러도 될 판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불러. 그럼 얼른 계약해야 되겠지. 이 판단이 돼야 안 돼. 여기서 아까 가설계에서 사업성공사 때 1차 판단이 되지 일단. 적정 토지 가격. 그러니까 토지하고 협상하는 게 토지주하고 협의. 그래서 토지한테 의향서 나 팔 의향서 있어 없어요? 딱 이거 딱 받아 일단. 아직 돈 안 줬어요. 이 조건에 팔겠다는 의향서 받아왔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 투자자한테 가. 사업 이래. 투자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래서 투자 의향서 받아. 시공사한테 뭐라고 그래? 나 이렇다. 괜찮네. 공사해줄게. 시공 의향서 받아.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어디 가? 금융가 가. 딱 보니까 PF 해줄게. 의향서 받아. 시작했지. 이제부터 토지 사기잖아. 이때부터 토지 사기. 그저까 저 넷 중에 한 명이라도 거절하잖아. 그럼 안 사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돈 한 푼 안 들고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검토해봤는데 그럼 요걸 중개하면 되잖아. 이제 토스하면 되잖아. 능력 있는 네가 해라 하고. 분석해봤을 때 이렇게 잘 된다. 내가 분석하니까 분석 기획료만 좀 줘. 내가 나머지 다 해줄게. 넘겨.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고. 됐죠? 그러면 저 토지 이제 계약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설계 이런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이제부터. 기획설계 내가 하는 게 설계사무소 할 거 아니야. 토지 계약했어. 사업성공도 공사협의 이미 다 협의해서 누가 하는 거야. 이거 시공사가 덤벼들 거 아니야. 이때부터는 막. 시공사 하기로 했으니까 시공 가만히 있겠냐고. 야 상품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자기들이 분양할 거. 나는 별로 할 일 없네 이제. 나도 지가 알아서 가네. 나는 뭐하러 다녀요? 다음 땅 보러 다녀. 얘는 이제 넘겨놨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나는 다음 땅 보러 다녀. 이게 디벨로퍼라니까. 그리고 여기는 가서 해임하면 돼. 뭐 어떤다고? 니네들 이거 쓴다고? 지금 인허가 신청했다고. 그럼 뭐 해임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같은 거 할 때 내가
내 사람 분양할 거예요. 내가 광고 내가 할 거예요. 시공사한테 가가지고 해서 분양도 따고 내가 또 분양도 하고 지경. 그렇게 하는 게 구조가 아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때부터는 계획서 쓰고 시공 사업 단계에서는 공사 인허가 받고 공사하는 거니까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까 말한 순서대로. 그건 절차상의 아까 인허가도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데 절차상 문제니까 사실 별 어려움이 없어요. 앞에서 기획 단계에서 이미 끝나버려요. 어느 정도 방향이. 그럼 디벨로퍼가 유능한 사람이라면 기획 단계에서 이미 딱 땅을 판단한 거야. 자, 다시 주유소야. 주유소에 기름 넣어요. 이 땅을 보는 순간에 이미 기획 단계에서 사업성 분석까지 끝나버린다고 지금. 이 사업은 얼마 남는다.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10분 이상 걸리면 안 돼. 딱 서가지고 딱 보고 10분 내에 이건 얼마 남는다 해야 된다고. 그래야 그 다음에 추진할까 말까 고민할 거 아니에요. 10분이면 또 길어. 저는 1분이면 끝나 저는. 1분도 길어. 그냥 30초면 끝나야 돼. 그럴 능력을 가져보자는 거야. 이 디벨로퍼 과정에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0초면 좀 너무 짧다. 근데 30초는 걸려. 당장 해봤잖아요. 이거. 용적을 얼마 딱 집어넣어가지고 얼마 나온다. 공사비 800 넣으면은 아까 400평이잖아요. 4, 8, 32. 그럼 얼마? 3,200인가 3억 2천인가. 3조 나오잖아. 이거 하나 만드는데 3억 2천이죠. 토지비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이나 5억 보자고. 그러면 8억 2천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400평짜리 8억 2천이 됐잖아요. 토지비까지. 이거 8억 2천 2, 3억 팔면 남는 거지. 주변 봤더니 이거 하나 사는데 10억 걸려. 10억대. 그러면 딱 1억 2천 남네. 오케이. 끝나버렸잖아. 1분도 안 걸리잖아. 지금 표정이 뭔지 알아요? 니니까 그렇지 그런 표정이야. 나는 안 돼 그런 표정. 근데 그런 능력을 쌓으면 금방 된다니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보는 순간에 습관적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고 내가 막. 습관적으로 그게 되게끔. 그걸 습관화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딱 보고 딱 이거 탐방 딱 보고 딱 판다 이렇게. 그럼 금방 이 습관화되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식처럼. 보는 순간에 이거 용적률 얼마고 얼마니까 얼마 몇 평 나오고 그럼 이 정도 되면 공사비 얼마고 여기에 플러스 얼마 20% 붙여가지고 얼마 하면 되겠는데 주변 세 보니까 되네 이렇게. 그럼 기획 단계 끝나버렸죠. 기획 단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토지 계약하려니까 시공사 가보고 이렇게 하는 게 행동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면 누가 되죠? 중재하면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전체 단계. 나머지 단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슬슬 가는 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미 시공사 협의 다 끝났기 때문에 시공사가 해줄 거고 은행 시공사 한다고 하니까 돈 줄 거고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획 단계는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를 잘해야 돼. 그럼 내가 토지 정보가 많아 가지고 있는 땅 또 새로운 본 땅 지나가다 본 땅 많아요. 그걸 가지고 막 돌려보는 거야. 그리고 괜찮은 거 있으면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돌려보는 거기까지는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돼. 나머지도 혼자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일단 했으면 나머지부터는 이제 돈도 들어오고 시공사 덤빈다면 거기서부터 다 알아서 시공사 계약하잖아. 그럼 시공사가 운영비도 줘. 네 회사 운영하는데 어렵지? 매달 3,000원씩만 원 줄게 이렇게 운영비만 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는 되는 길을 이제 한번 가봐요. 자, 보통 개발 사업 전체를 좀 이해는 했어요. 이런 거구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많구나. 큰 것은 엄청나게 큰 것도 있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른바 95만 스퀘어미터. 그러니까 뭐 얼마나 커? 그러니까 그 정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다세대 뭐 몇 세 이것도 있고 엄청 많으니까 많아요. 자, 디벨로퍼가 되는 길이 뭐다? 그래서 디벨로퍼란 어떤 사람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좀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개발 사업은 환경을 파괴한 거다, 환경을 창조한 거다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환경을 창조한 사람이 디벨로퍼다. 새로운 것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리고 디벨로퍼는 현재보다는 미래, 지금보다 미래를 건다. 그러니까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잖아요. 지금을 보지 않고 뭘 본다고 우리는 디벨로퍼는 미래를 본다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으니까 미래가 좋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좋아. 그래서 지금 뛰어든 사람은 미래가 피곤하지. 너무 좋으니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런 거.
자, 곡선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순환 곡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좋을 때 띄어들어 보이지 좋을 때 띄어들면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디벨로퍼는 미래를 개척하는 거니까. 그럼 언제 디벨로퍼가 돼야 돼요? 안 좋을 때. 그래서 준비해서 여기서 분양하고 들어가야지 좋을 때 들어갔다가 막상 분양할 때 되면 안 좋아 버렸다. 그럼 망가지는 거지.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보니까 막 기획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그걸 내 혼자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리고 진도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돼. 뭐 예를 들면 설계 불러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회계 불러서 자금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다 해야 되거든. 그걸 하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벨로퍼는 이제 전문가 돼야 된다. 전문가라 이런 영역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런 용어들. 정리해 볼게요. 디벨로퍼는 뭐 한다고? 거기다 한번 표시할 수 있으면 해봐요. 직접 동그라미 치고 행하는 자 동그라미 쳐봐요. 디벨로퍼. 그러면 디벨로퍼 뭐 하는 사람이야? 직접 처음부터까지 다 하는 사람이야. 그죠? 행하는 자에. 디벨로퍼 뭐 한다고? 직접 행하는 자. 거기에 이제 쭉 나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있어요. PM이라고 찾았어요? 찾았죠? 한 중간쯤 있잖아. 프로젝트 매니저 PM. PM은 그 개발자로부터 이임받아서 행하는 자. 이게 PM이야. 그럼 여러분이 직접 하면 디벨로퍼고 그 디벨로퍼한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나 공부했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럼 이 사람은 PM이고 PM은 땅을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누가 사니까? 디벨로퍼가 사니까. 그 디벨로퍼에서 돈 있는 사람은 땅 사고 나는 실력을 해준 게 PM이라고. 오케이? PM의 대부분 대표적인 게 신탁사 아니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쭉 올라오면은 감정평가하는 사람이고 주택관리는 주택관리하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영어로 사실 공인중개사 우리가 브로커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브로커가 원래 저기 정확한 용어는요. 이게 이제 중개 그러니까 법률 상담하는 사람들 있지 다 브로커예요. 변호사 같은 사람들 다 브로커라고 들어가. 이게 브로커라는 단어는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브로커의 붙자만 얘기하면은 그냥 너 누구야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말을 못 하겠는데 브로커는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 영어로는 중재하는 사람들, 중재하는 사람. 뭐 이혼할 때 중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다 브로커라 다 얘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요건 브로커라고 부르고 중개 컨설턴트는 뭐냐면은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공인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 중개하면 공인중개 자격이 있어야 되고 수수료도 법정 수수료 0.9%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지? 근데 토지를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중개사 아니어도 돼요. 컨설팅이야. 말 그대로 자문. 그러니까 법인을 만들어도 공인중개사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건 상법으로 만들어요. 그 수수료도 이것은 컨설팅 피를 받으니까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이게 3%에서 10%까지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 저번에 제가 옛날에 300억 토지 중개하면서 30억 받아간 사람도 봤다니까. 그만큼 노력을 했겠지만은 30억을 챙겨버리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야. 중개 공식적인 것은 법무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계약서 하는 거 해버리고 자기는 컨설팅해서 그냥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억울하지. 이거 뭐야 나는 자격증도 땄는데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옆에. 그렇잖아 실제로. 나는 중개사 따려고 3년 고민해가지고 따서 중개만 기다리는데 나는 0.9%밖에 안 주고 얘는 30% 가자고 그러면서 컨설팅 계약에다 가지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더라고 현실이. 그게 뭐라고 그런다? 그걸 중개 컨설턴트를 한다. 요걸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많네요. 여기서 무엇을 그다음에 개발 컨설턴트는 각 분야 아까 말했던 광고면 광고, 기획이면 기획, 조사하면 조사.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입지 분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현장 가서 분석하는 거예요. 토지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다 개발 컨설턴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돈 자금을 조달하는 팀. 그다음에 건설 관리자 CM은 뭐냐면은 이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개발 사업 전체야. 근데 요 중간에 요만큼은 공사야, 공사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사만 관리하는 사람을 감리자로 그러죠. 이걸 컨스트럭션 매니저라고 CM이라고 불러요. 요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PM이라고 부르고. 그 PM과 CM은 틀리지. 근데 CM은 반드시 기술자여야 되죠. 감리니까.
근데 PM은 기술자가 아니어도 되죠. 그죠? 근데 CM은 기술자여야 되죠. 그러면 기왕에 맡기려면 CM한테 PM을 맡기는 훨씬 낫겠지. 정부공사. 정부공사는 PM을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럼 PM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CM도 해야 되니까 CM 하는 사람이 PM을 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감예사가 PM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될 거예요 아마. 그게 CM.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그 다음에 리스크. 코디네이터는 뭐냐면은 위에 보면은 개발 컨설턴트가 분야가 많잖아요. 분양, 광고, 기획, 뭐 쭉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디벨로퍼가 다 혼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컨트롤 해주는 게 코디네이터예요. 한국에는 코디네이터 제도가 아직 정착을 못했는데 공공 코디네이터라고 저기 재개발 사업에 공공 코디네이터 들어가긴 하거든. 아직 정착이 안 됐는데 여러분이 하면 되지 이제. 여기 다른 건 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착이 됐는데 코디네이터만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코디네이터가 지금 현재 왜냐하면 조합을 못 하니까 코디네이터가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정도 시스템이 있다. 요걸 다 할 수 있다. 요걸 통해서 그리고 디벨로퍼가 되면은 이렇게 사업 기획을 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도 조달하고 부동산도 해서 남은 이익은 토지주한테는 토지를 이렇게 약정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약정으로. 그러니까 토지비는 나중에 주기로 하고 PF에서 주기로 하고 내가 약정서 하나 써줘. 그럼 그거 가지고 내가 토지 개발하고 자금 조달하고 그때 내가 토지비를 전달할게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도시에서 많이 하거든. 도시에서. 왜냐하면 도시 딴데 비싸잖아요. 그럼 토지한테 다니면서 약정서만 받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런 게 토지비까지 나중에 정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사업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혼자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 있다. 내가 법인을 하든 개인을 하든 혼자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 있다. 아까 단독주택 하든 그 다세 같은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있다. 공동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 그다음에 공동이 이제 두 가지야. SPC라고 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만든 거예요. 프로젝트 끝나면은 법인 없애는 거야. 그 SPC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주공동 토지하고 나는 요 능력만 돼. 토지한테 그래서 토지주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토지주가 토지를 돈 안 받고 주기 싫으니까 나도 참여시켜줘. 그럼 너 토지 내고 나는 능력 될 때 같이 해보자 하는 게 지주공동 사업이라고. 신탁은 신탁회사에 맡기는 거고 도급은 건설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고 이렇게 추진 방법도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기획이 중요하다. 기획만 잘 되면 방법은 그 다음에 찾아도 된다. 굳이 고민 안 해도 된다. 근데 기획만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중개 아까만 몇 가지 있잖아요. 컨설팅 뭐 다 할 수 있다. 요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3시간 동안 이런 것들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본 수업은 40시간이에요. 근데 나 대학에서는 45시간 가르치고 있고요. 다른 데서는 90시간 강의하는 데 있고요. 토지만 50시간 강의를 했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겠죠.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사실은 이제 수업 강의라보다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막 사업성구서 하는데 거기만 막 훈련시키는 거야. 그럼 거기만 발달하게끔 해서 실무를 할 수 있게끔 막 하는 게 트레이닝 수업이라고 그래요. 막 이론을 전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막 발달 그렇게 구성이 돼서 40시간 구성이 돼 있어요. 3시간을 했는데 사실은 원래 이거 한 1시간하고 그동안 끝냈어요. 항상. 근데 이번만 지금 3시간을 굳이 또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3시간 강의하고 이렇게 뛰어넘어가가지고 또 3시간 하다 보니까 6시간 오늘 수업을 한 거예요 지금. 체력이 대단한지 열정이 대단한지 아무튼 학교에서 젊은 친구들하고 3시간 동안 연습하고 지금 오후에 넘어왔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 있어요? 질문? Q&A래. 질문 받고요. 질문은 받겠습니다. 질문. 들어보니까 어때요? 들을만 했어요? 별별 없어요? 표정들은 별로예요. 근데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여러분 처음 들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해시키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막 설명했으니까 이해는 좀 깊이 들으려면 이제 수업을 좀 들으셔야 되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됐죠. 그 디벨로퍼가 부동산 쪽에서는 꼬심잡고 아까 말한 대로 재벌도 나오고 뭐 물론 이제 쪽박 사람도 있겠지만은 쪽박 차봐야 자기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 어떤 사람들은 분양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망한들 지가 뭐 넣은 게 뭐 있어? 망하고 지가 망한 거지. 회사 건설사가 망한 거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굉장히 이걸 그 아까 말한 고시처럼 생각하고 특히 젊은 사람들 양평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이 30대 초반 되는 사람들이 땅 하나 조그만 거 사가지고 전답. 요즘 여러분 최근에 나온 정보 중에 하나 그 농림 지역에 옛날에는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고 좀 나왔잖아요. 법에서 바뀐다고. 우리 멤버들은 알 텐데 그 공지했으니까 정보로. 그러면 여기다가 땅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필지 나눠서 이 땅을 분양하는데 하고 분양을 해서 만약에 건축해달라면 건축도 지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20만 원 사가지고 200만 원씩 파는 거 많이 보셨죠? 요즘 양평에 좀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수업 듣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가다 보면 컨테이너에 써 있잖아요. 이렇게 토지 분양합니다. 건축 협의 상담 같이 이렇게 이런 거에 땅 사가지고 하는 거. 임야 같은 거 있잖아. 사가지고 여기다가 토지 조성해가지고 토지 딱 분양하거나 아니면 건축까지 지어주는 거. 전원주택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법에 뭐 적용 안 되고 땅만 알면 다 하니까. 이런 거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개에서 더 돈을 벌겠지만 부동산을 떼돈 벌겠다 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아주 싼 땅이라든가 아주 싼 뭐 건물 잡아가지고 갑자기 막 튀어버렸다든가 하는 방법 아니면은 디벨롭 하는 거야. 뭐 중개에서 뭐 얼마 돈 벌려고. 중개에서 떼돈 번 사람 있어요? 갑자기 재벌된 사람 있어? 없다니까. 그건 내 삶의 수단인 거야. 부동산에서는 한번 진짜 뭐 한번 튀겠다면 진짜 투자를 잘해 투기를 잘하는 투자를 한번 튀는 거하고 디벨로퍼 성공. 근데 디벨로퍼 성공한 사람 많이 보잖아요 주변에서. 갑자기 막 재벌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꽃이라고 얘기해요 디벨로퍼가. 그러니까 요걸 참여하든 안 하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그냥 꽃을 아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없어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대도시면서 큰 데는 이렇게 그 재개발 구역으로 크게 지정이 서울은 이제 짜투리 땅이 좀 많이 이제 없죠. 뭐 있으면 이제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저런 구역을 뭐 사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그 단독주택이 남아 있는 데가 적어서 적기도 하고 관심이 없고 있다. 한번 해봐. 그다음 두 번째 도널드 트럼프 얘기 안 해줬죠. 도널드 트럼프는 주로 길이 막힌 데를 좋아해. 왜냐하면 차를 운전하는데 길이 막혀야 옆에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를 딱 보니까 다 고층이야. 막 고층. 근데 저층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 이걸 딱 보면 바로 이걸 가지고 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요거 나오면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강남 사거리 딱 가면 있잖아요. 한번 가보신 분 알 거야. 도로변에 딱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저층짜리 있어. 가면 다 짓고 있어. 요즘 이면도 가면 이면 가잖아요. 다 강남에 혹시 가보신 분 사거리 뒤에 이면도로 있잖아요. 여기에 가면 지금 단독주택을 다 4층짜리 다세대 짓고 있어. 누가 하는 건데 그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라. 누군가는. 근데 우리는 왜 못해?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안 해. 그거 두려워.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요 세계에 들어오면 사실은 한번 발을 디뎌보는 게 좋다고. 디딜 때 좀 위험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 하는 거야. 누가 사주는 거. LH가 사주는 거. 시공사 한다는 거. 그런 거 하는 거라고. 아까 LH가 사준다는 거 법적으로 다 다. 이미 그 사람들이 매입하려고 예산 확보하고 공고를 해버렸다고. 언론에다도 다 발표하고. 그러니까 내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요. 뭐 LH 사지도 않는데 내가 사준다고 하면 큰 소리 치면 안 되잖아. 그죠? 그 말 이상하잖아. 내가 한 얘기 아니야. 걔들이 한 얘기라고. 그거 저기 못 믿겠으면 쳐봐. 인터넷 그거 쳐보면 신문 기사도 나올 거 아니에요. 무제한, 무한정이 아니라 무제한 사준다고 그래요. 무제한 매입. 지어놓으면 교수님께 시세대로 사진 매입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분양가가 나오겠지. 그 분양가 얼마에 한다고. 예를 들면 원가 나올 거 아니야. 원가 나오고 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이 또 계산에 맞으면 그 원가 사준다는 거야. 근데 그게 거의 시세지 않겠냐 이거지. 시세 맛보다 낮게 하면 공급이 안 되는데. 어차피 자기들이 지어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서 갖고 오면 완성품 자기가 사버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것도 좋은 거. 그 찾아내려고 자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팀이 따로 있어요. LH나 SH 팀이 따로 있다고. 이 매입하는 임대 매입 사업팀인가? 임대주택 매입 사업팀인가? 이 따로 있다고. 거기서 전문적으로 매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하면 찾아가면 돼 바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 벌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지어놓고 분양한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이미 가서 확인하잖아. 이렇게 하겠다. 지어놓고 근데 딱 하다가 LH한테 팔기 아까워. 그럼 내가 분양하면 되지. 진짜 좋은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을 LH한테 넘기기 너무 아까워. 더 받을 수도 있는데 막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지금 하면 되지. 이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대상이 전국입니까? 네, 전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전국이 되는데 사업성이 있는 데는 사실 수도권일 거 아니야.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면 대도시고 대상은 전국이에요. 서울은 LH하고 SH가 같이 하고 지방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국 다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수도권이라든가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지. 한번 검토 한번 해봐요. 그 네트워크 필요하면 이미 네트워크 돼 있다고 그랬잖아. 이쪽에. 그러니까 그거 활용하면 되고. 이 중에서 누군가 재벌이 되세요. 네, 나는 그분한테 붙어갈게. 내가 뒤에서 서포트는 다 해줄 테니까 서포트 해줄 거 아니야 내가. 네, 붙어가는 조건하에 서포트 해줄 테니까. 저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어요. 크게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내 모든 재산을 지적 재산이나 경험 재산 있잖아.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니까 내가 나이 죽으면 이걸 어디 갈 거야? 이 경험이 많은 이 경험을 후배들 또는 후진들한테 넘겨주겠다는 게 내 기본 목표예요. 이 재산 어떻게 갈 건데? 나 죽어버리면. 그래서 책으로도 전달하고 수업으로 전달하고 제자들을 키우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다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찐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뺏어가라고 다. 이 안에 전부 다 뺏어가라고. 인맥 뺏어가고 지식 뺏어가고 경험 뺏어가라고. 실패 경험 성공 다 있으니까 다 뺏어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 박수. 막 달라는 얘기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수업 마칠게요. 더 필요하신 것은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요. 네. 디벨로퍼에 대한 기초 개념이 잘 없는 사람들이요. 그 보통에 우리가 그 시행사라고 시행사가 디벨로퍼에서 지금. 보통 이게 괜찮은 시행사가 아니면 좀 여기는 별로다. 어떤 그런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가 일반적인 전부 다 시행사의 99%가 전부 다 거지들이었어. 기본적으로. 근데 성공했어. 그 성공만 거듭해가지고 재벌이 됐어. 그럼 괜찮은데요. 그다음 두 번째,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 실패하고 지금 현재 성공해 있어. 괜찮은 회사야. 근데 시행사 이름 걸고 하나도 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그냥 안 괜찮은 회사야. 이게 되게 무슨 말인지? 맨날 검토만 하고 있어. 안 해. 그건 안 해본 거야. 그것은. 아까 말했는데 기획만 하고 더 이상 추진을 안 해. 그건 안 좋은 땅을 만났거나 괜히 엉뚱한 시공사 들고 가면 오케이 한다고 그랬잖아. 안 들고 간 거지. 그건 그러니까 혹시라도 취직한다면 그런다면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결론이 없는 거지. 근데 다시 정리하면 모든 시행사는 거의 다 99% 거지들이었다. 근데 성공해갖고 재벌이 돼버린 거다. 그 수익률이 뭐 2000%, 3000% 그러니까 재벌이 돼버렸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유지해가지고 계속 2개, 3개 성공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하나 바짝 해가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안 한다 다시는 그런 사람도 있고 한 번에 성공해서 3천억 벌었는데 이런 거 같으면 2개 하겠어요? 아니면 말겠어요? 응? 하나 했어 3천억 벌어서 욕심에 2개 할 거야? 아니면 안 하고 말 거야? 그래서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이 정도 합시다. 수고했습니다.